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한국, 우리 대한민국 정권만 바뀌면요, 중공의 명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분 계신데요. 정말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로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폭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 중국 관영 매체가 최악의 석탄 대란을 시인했죠. 일주일치 남았다. 지금 중국에 제가 며칠 계속 보도를 해드렸지만, 호주산 석탄 규제 때문에 석탄의 절대량이 줄어들면서 석탄 화력 발전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전력난이 발생해서 중국 31개 성 중에서 10개가 블랙아웃이 들어갔고, 그런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헝다 사태 같은 이런 부동산 대란 또는 산업 대란 이런 것보다 이 전력난 때문에, 석탄 때문에 중국이 진짜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죠. 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입니다.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국내 발전용 석탄 비축분이 일주일분이 남아서 석탄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석탄 수송과 관련한 지시를 하달했다. 위원회는 철도회사와 관련 양국이 석탄 공급 안정화를 위해 석탄 수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겨울을 앞두고 발전 난방용 석탄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석탄 수송을 더욱 중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방 관료들에게는 중장기 석탄 구매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석탄 수급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이제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제가 어제 중국이 결국은 지금 석탄이 한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구시보가 시인을 했네요.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전 성시 지방 관료들이 석탄 수급하는 것이 가장 지상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며, 자, 여기에 석탄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석탄 수송을 더욱 중시하라. 석탄 수송을 더욱 중시하라. 갑자기 석탄은 없는데 무슨 수송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마치 석탄은 있는데 수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방정부 또는 물류회사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쓱 물타기를 하려는 듯한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지금 석탄이 없어서 큰일 났는데, 그러면 이 석탄을 어디서 가져오냐? 콜롬비아, 남아프리카하고 이런 대체제를 찾았죠. 그런데 그게 호주에서 온 것보다 시간이 3배 더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3배 정도 더 들고, 그리고 질은 더 낮고, 질이 낮으니까 당연히 열 효율이 낮겠죠.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손을 버립니다. 특히 이제 동북삼성 이야기인데요. 타스 통신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의 기사를 제가 복합을 했는데, 자, 러시아에게 전기 좀 더 달라, 그리고 석탄 좀 더 팔아,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정말 이 참에 중국의 그 군기잡기를 좀 하는 것인지, 러시아가 정말 의외로 중국에게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자, 타스 통신 보도 보겠습니다.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국영 에너지 기업 인테르라오에 전력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며, 인테르라오는 당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력 공급 확대 여부를 고려 중이다. 지난해 중국에 30억 6천만 킬로와트를 공급한 인테르라오는 올 상반기 전년 대비 7.2% 감소한 12억 5천만 킬로와트를 공급했는데, 기술적 문제와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게 타스통신 기사인데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인테르라오라는 전력회사가 동북 삼성 지역에 전기를 팔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토탈 30억 6천만 킬로와트를 팔았는데,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동북 삼성 지역에서는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 인테르라오에게 더 많은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전력난이, 석탄 화력 발전이 안 돼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많이 전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올 상반기에 이런 석탄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전력이 제대로 생산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더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7.2% 감소한 전력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달라라고 하니까 기술적 문제와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공급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달라면 더 보내주면 되지. 자기들이 남아있으면. 전력의 여유분,
고려해서 이게 아니고 기술적 문제 그리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여건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러시아가 이참에 중국을 더욱더 엿먹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걸 또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또 그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리아 노보스티 통신인데요. 중국은 이 밖에도 석탄 추가 공급을 요청했는데 러시아는 석탄 공급을 늘릴 의사가 있었지만 중국 측이 화물 열차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며 중국에 대한 추가 석탄 반입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그래서 석탄도 좀 더 팔아 라고 했더니 야 우리 더 팔고 싶은데 니들이 우리 검역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화물 열차에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줬잖아. 그래서 지금 안 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중국은 지금 석탄 수급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사회개발원은 앞으로 5년이나 이런 상태가 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초유 위기는 바로 중공의 오만 그리고 호주가 품은 도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신발 밑의 껌, 이 신발 밑의 껌이 해낸 겁니다. 신발 밑의 껌이 뭐냐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호주의 반중 정책의 격분에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호주산 보리, 면화, 목재, 랍스터, 구리, 와인, 관광객 등 13개 분야에서 수입 제한과 금지, 통관 불허 같은 보복을 취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80에서 200%였다.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작년 11월 14개 반중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중국 관영매체 간부는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껌이다 라며 능멸했다 라는 거예요. 자, 신발 밑에 껌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스팔트나 땅바닥에 푹 비비고 그냥 끝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도저히 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건 아니죠. 그냥 스트레스 좀 받고 대충 그래서 끝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신발 밑에 껌 붙은 적 여러 번 있죠.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상의 심각한 데미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 좀 나쁘고 맙니다. 호주는 딱 그 정도다. 중국에게. 라고 이렇게 호주를 능멸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14개 반중정책. 호주가 중국의 공작원 퇴출하고 또 중국의 뇌물을 받아먹은 이 정치인들 색출 작업하고 화웨이 퇴출하고 또 항해의 자유에 적극 동참하고 EPN에 참가하고 이제 이 EPN이 바로 트럼프 시대 때 했던 경제 번영 네트워크 아닙니까? 쿼드에 참여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중 전선에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이 그 반중 전선 14개 그거 철회해. 그러지 않으면 니들 이거 계속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니들 말려 죽을 거야. 니들은 우리 신발 밑에 껌밖에 안 된 놈들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주산 보리, 면화 같은 이런 농산물, 목재, 랍스터, 구리, 와인, 그래서 공산, 광물, 그리고 서비스, 관광객까지 완전히 전분야에 걸쳐서 중국이 호주를 엿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1년 상반기 호주의 수출 내역입니다. 자, 놀랍게도 아직도 중국이 이만큼 빨간 그래프가 있네요. 791억 달러. 어치를 호주가 중국에게 팔았어요. 일본이 156억, 한국이 129억 달러, 인도는 77억 달러, 미국은 76억 달러를 팔았어요. 이 호주 전체 산업입니다. 이건 작년 전체인데 작년에 호주가 전체적으로 4,700억 호주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그 중에 보시다시피 절반가량이 미네랄 퓨얼스, 그러니까 광물과 연료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가량을 천연자원을 판매를 했고 그 천연자원에 이제 지금 중국이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철광석 그리고 석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관광이죠. 이거 이제 또 이만큼. 그리고 농산물 루랄이라고 농산물 이것도 이제 이만큼 되고 그리고 공산물 또 54억 달러 그리고 금 이렇게 해서 호주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출을 했는데 그러면은 호주 수출품 중에서 광물이 절반 이상인데 그 광물 절반 이상의 또 절반 이상이 중국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중국이 호주의 수출을 막아버렸는데 그러면 호주는 완전히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올해 이렇게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호주의 대중국 수출이 토탈 한 1,6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데 놀랍게도 2020년은 1,400억 달러였어요. 더 늘어난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 호주 아니면 안 되는 대체 불가의 제품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가격을 또 올려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놀라운 통계입니다. 이건 호주뿐만 아니고 대만도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요. 희한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건 경쟁력이 있는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요구하는 14대 요구사항 이걸 내걸면서 협박을 했는데 호주 총리 모리슨 총리 뭐라고 하냐? 그때 당시에 작년 10월 달에 석탄, 철광석 수입 금지를 하고 14개 요구사항 내고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모리슨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주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국익에 맞게 법과 규칙을 설정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외국인 투자법을 정하든지 5G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든지 우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외국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호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주권은 무역에 휘둘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워져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권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중국이 협박한다고 우리가 할 게 아니야. 라고 모리슨 총리가 이야기하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중국만 절단나고 호주는 오히려 더 상승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 호주가 아니고 피치, 국제신용평가기관이죠. 피치가 최신 자료를 냈습니다. 9월 30일 기사인데요. 보시겠습니다. 호주의 신용등급은 안정을 유지하며 이러한 평가 요인은 호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전망 때문이다. 호주의 GDP 성장률은 2021년 3분기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호주의 GDP 성장 전망치는 3.7%, 실업률은 5.4%로 예상되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2022년에는 GDP 성장률 4.5%, 실업률은 4.7%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니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절단 나버렸는데 중국하고 이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호주가 올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지고 내년 더 좋아지겠다 이겁니다. 아니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은 이 호주보다 한 칸 더 앞서서 어쩌면 더 치열하게 중국과 싸우고 있는 무역국가가 있죠. 바로 대만입니다. 바로 대만. 대만은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대중국 무역 비중이 전체 무역의 30%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무역 중에서 대중국 무역 비중이 25%가량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중국과 무역을 했던 국가가 대만인데 그 대만이 트럼프 시대 후반기부터 완전히 미국과 밀착을 하면서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각오를 했었죠. 그러면 대만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이 승승장구를 하네요. 보겠습니다. 대만 중앙은행은 2021년 연간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월 5.08%에서 5.75%로 0.67% 크게 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 수준의 수출이 이어지면서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성장률 예정치를 높였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을 배경으로 관련해서 수출이 상당 기간 호조를 이어가고 민간 설비 투자도 한층 활발해짐에 따라 재차 성장률을 올렸다. 2022년 성장률 전망도 3.45%로 상향했다. 야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전 세계가 탈코로나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높여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정말 빌빌거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도자를 잘 뽑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기에는 이 5년의 기간이 너무나 긴데 어쨌든 대만이 미국과 완전히 이 군사동맹 초입 단계로 들어가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극렬하게 세웠던 트럼프 시대. 그러면은 대만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30%나 대중국 무역을 하고 있는 이 전체 무역 비중에서 그러면 대만은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트럼프 시대에 기억하실 겁니다.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죠. 그래서 대중국,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 생산 기지들 다 빼세요. 그리고 자국으로 가든지 제3국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EPN에 가입되는 국가들이 전부 그 회사를 보상 지원합시다. 이게 EPN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EPN 가입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했죠. 강경화가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대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EPN 확실하게 동참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대만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왜? EPN의 약속대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약속대로.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완전히 그냥 막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2017년에 30%였던 대중국 무역 비중이 지금 2020년
작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트럼프 마지막 시대였으니까 중국하고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는데 작년 기준은 42.3%였습니다. 더 늘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갔다 이겁니다. 왜? TSMC를 대체할 수가 없죠. 중국이 자동차 많이 생산하죠. 또 저가 전자제품 하여튼 요즘 이 모든 공산품 중에서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별로 있습니까? 대부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저가 반도체를 대만이 그냥 TSMC를 통해서 휩쓸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생산해야 되는데 수입 안 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하고 무역 비중이 더 늘어난 겁니다. 더 많이 수출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우리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항상 박쥐 같은 이야기를 했죠. 안미 경중 사드 사태 때 우리 어떻게 했냐? 뭐라고 하면서 사드 사태 사실은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로 인해서 좀 힘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그게 대한민국의 아주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데미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추할 수 있습니다. 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경도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완전 다 경도되고 있었죠. 그런 이 정권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냐? 경제는 중국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여기 있는지 부회장은 이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놈의 XX라고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저게 왜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25%가량의 무역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12, 3%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하고는 비중이 다르다. 그래서 중국에게 밑보이면 우리 큰일 난다. 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나 대만의 사태를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상하네. 그러면은 우리 삼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요. 반도체 하나 가지고 중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만도 TSMC 하나 가지고 지금 저렇게 중국을 좌지우지하고 니들이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웃기지 마 하고는 오히려 더 경제 성장률을 높여가고 있죠. 한국은 말이죠. 이렇습니다. 2020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1326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메모리 반도체는 284억 달러로 전체의 2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홍콩 수출 물량 약 137억 달러를 합치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약 31.7%는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한다. 중국은 세계 전체 반도체 소비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에서 쓰이는 반도체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중국 국내에서 조달 비율은 약 15.9%에 그친다. 15.9% 중에서도 10%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 반도체 메이커가 생산하는 것이다.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만든 건 5.9%에 불과하다.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딱 틀어잡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는 건 5.9%, 해외 수입하는 것은 94%. 그런데 그 중에서 절대 다수가 삼성이 랭킹 1위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생각 드는 게 있죠. 이 정권 들어선과 동시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적폐청산이다 했지만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삼성 때려잡기였습니다. 삼성을 국유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래서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서 삼성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게 중국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중국의 지령을 받고 스타트한 것이구나. 왜냐? 중국 입장에서는 일개 기업 따위가 자신들의 국가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 같은 이런 위협적인 중국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위협적인 회사는 아예 위협도를 제거를 해야 된다. 삼성을 없앤다? 없앨 수가 없죠. 왜? 반도체는 어쨌든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양질의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삼성의 경영권을 중국에게 우호적으로 만들면 아주 해피한 것이죠. 그래서 저 위협적인 삼성, 저걸 국유화시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권은 계속 니들이 잡아. 이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반도체 수출을 이만큼이나 많이 하는데 세계 전체 반도체 60%를 중국이 쓰는데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중국이 삐지면 우리 어떻게 하냐? 라고 우리는 세뇌되어 왔죠. 그런데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우리에게 반도체를 안 팔면 우리 어떻게 되냐? 지들은 지금 5.9%밖에 생산 못 하는데 그것도 성능도 낮은데 이 성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역전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가형 반도체는 대만에게 의존하고 있고 고가형 반도체는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삼성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내치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마치 호주처럼 철광석, 석탄 중국이 제재해버리니까 그럼 우리 다른 데 팔아야지. 왜? 우리는 건 우수하니까. 다른 데서 줄 서죠. 우수하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수한데 줄 서죠. 그러면 우리 다른 데 팔 거야.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공산품 얼마나 생산 많이 합니까? 거기에 성능 떨어지면 안 그래도 내구성 떨어지는데 성능마저도 떨어지면 누가 중국제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일본제의 원자재를 못 가져오면 우리 산업 경쟁력 떨어져 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중국이 한국제를 못 가져오면 우리는 큰일 나 라고 하는 게 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겁냅니까? 대만 보십시오. 호주 보십시오. 더 성장합니다. 겁낼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뇌되어서 중국과 등을 돌리면 국가경제 전체가 큰일 나는 것처럼 세뇌되어 왔죠. 삼성 망하는 줄 알았죠. 삼성 망하는 것은 오히려 이 정부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죠. 왜? 중국에게 위협되니까. 그래서 이 정권 또 이 정권을 만들고 있는 이 정당 여기 중국 공산당 가가지고 깃발 세우고 여기서 부역하고 코민테른에 부역하고 있는 이자들 반드시 교체해서 그리고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위험하다. 천만의 말씀. 중국은 그야말로 큰일 난다. 삼성 때문에 그리고 SK 하이닉스 때문에 라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